엄마, 무슨 일이세요? 저희 바쁜데 급한 일이에요? 너는 내 엄마 생일이 언제인지 기억도 못하면서 어떻게 처갓집 생일은 매년 꼬박꼬박 챙기고 매번 선물에 용돈까지 참 잘하더구나. 정씨 할머니는 10년간의 서운함과 배신감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아니, 엄마, 그게 아니라요. 심지어 그동안 너는 엄마 생일뿐 아니라 남도 아니고 네 아버지 길에도 얼굴도 한 번 안 비췄잖니? 엄마, 제 사정도 한 번만 이해해 주세요. 내가 언제 내 사정을 안 봐준 적이 있니? 힘들면 오지 말라고 했고 바쁘다고 해도 엄마는 다 이해해줬잖아. 네 처가에 하는 반에 밥만 나한테 했어도 나도 이렇게까진 안 했을 거야. 정씨 할머니는 테이블 위에 등기부등본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 집에서 나가라. 이 집 나랑 네 아버지가 평생 뼈 빠지게 일하면서 마련한 집이야. 너희가 편히 살라고 준 집인데 이렇게 부모를 막대하면서 뻔뻔하게 계속 살겠다고. 엄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무리 그래도 겨우 생일 좀 안 챙겨 드렸다고 집에서 쫓아내요. 그게 아니야. 내 말대로 생일 좀 못 챙길 수 있지? 사람이 바쁘면 깜빡할 수도 있고. 근데 처가는 챙기면서 정작 부모는 남대하듯 하는 자식에게 내가 뭐가 이쁘다고 집을 주니?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안녕하세요. 이 사연의 주인공은 70세 정의옥 할머님이십니다. 정씨 할머니는 올해로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10년째를 맞이했습니다. 매년 돌아오는 생일이 이제는 그저 쓸쓸한 하루가 되어버렸죠. 하지만 정씨 할머니가 젊었을 때만 해도 온 가족이 모여 따뜻한 시간을 보내는 소중한 날이었습니다. 생일이 되면 함께 밥을 먹고 서로 덕담을 나누며 소소한 행복을 느끼는 것이 정씨 할머니에게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특히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항상 생일상을 정성껏 차려주곤 했었죠. 식탁 위에는 늘 정성스레 끓인 미역국과 정씨 할머니가 좋아하는 잡채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작은 케이크 하나가 자리를 지켰죠. 그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둘이서라도 생일을 챙길 수 있었기에 외롭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정씨 할머니의 곁에서 많은 것을 앗아갔죠.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부터 정씨 할머니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생일을 챙겨본 적이 없었습니다. 생일날이면 텅 빈 식탁을 바라보며 한숨만 내쉬었죠. 그나마 하나 있는 아들 희승이 마저 바쁘다는 이유로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홀로 생일을 보낸 지 벌써 7년째였습니다. 더욱 서운한 것은 아들이 매번 어머니의 생일을 잊어버린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흔한 축하 메시지조차 제 날짜에 받아본 적이 없었죠. 정씨 할머니에게 매년 돌아오는 생일이 이제는 그저 달력의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정씨 할머니는 문득 올해가 칠순이라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칠순을 맞이하며 정씨 할머니는 아들이 이번만큼은 기억해 주길 간절히 바랐습니다. 큰 잔치나 화려한 선물을 바란 것도 아니었죠. 그저 오랜만에 아들과 마주 앉아 함께 밥을 먹고 따뜻한 덕담 한마디라도 주고받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았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정씨 할머니는 조촐하게 생일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역국을 끓이며 문득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도 당신이 있을 땐 둘이서라도 생일상을 차렸는데 그립네요. 홀로 미역국을 끓이며 텅 빈 식탁 앞에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생일날 아침, 정씨 할머니는 떨리는 마음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희승아, 이번엔 올 수 있지?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너무도 익숙한 실망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데 가요? 정씨 할머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매년 생일날마다 들었던 실망감이 다시 가슴 깊숙이 밀려왔습니다. 그래도 담담한 목소리를 유지하며 말했습니다. 에휴, 오늘 엄마 생일이잖아. 또 잊었니? 그제야 아들은 당황한 듯 머쓱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맞다. 요즘 정신이 없어서요. 일찍 말씀하시지. 이제는 이런 변명조차 익숙해진 일상이었죠. 한숨을 깊게 내쉰 정씨 할머니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못 오니? 어쩔 수 없잖아요. 일이 바쁜걸요. 죄송해요. 다음엔 꼭 갈게요. 또다시 들려오는 익숙한 변명이었죠. 칠순을 맞이하는 생일이라 그나마 기대했건만 아들은 이번에도 오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문득 작년 생일에 아들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나이도 있으시고 이제 생일이 그렇게 특별한 날은 아니잖아요? 꼭 챙길 필요 있을까요? 간단히 마음으로 축하해도 충분하죠. 귀찮다는 기색이 역력한 말투였습니다. 마치 시대에 뒤처진 어머니를 설득하는 듯한 태도였죠. 결국 그날도 아들은 일이 바쁘다며 서둘러 나가버렸습니다. 그날 그는 꽃 한 송이조차 사오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어머니가 꽃을 좋아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린 듯 했습니다. 정씨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실 정씨 할머니도 요즘 같은 100세 시대에 칠순잔치를 성대하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매년 오는 생일을 크게 챙기진 않더라도 자식이라면 적어도 엄마의 생일을 기억해주고 축하해요. 엄마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를 해주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요? 정씨 할머니는 아들의 무심한 태도가 내심 서운하게 느껴졌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맑은 하늘과는 달리 정씨 할머니의 마음은 잔뜩 흐려 있었죠. 텅 빈 식탁을 바라보며 올해도 홀로 생일을 보내야 함을 실감했습니다. 생일날 오후, 오랜 친구인 서씨 할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매년 잊지 않고 전화를 해주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한 명이었죠. 희호가 생일 축하해. 그래도 칠순이라 아들이 특별히 잘 챙겨줬겠네? 서씨 할머니의 밝은 목소리에 정씨 할머니는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혼자 간단히 먹었어. 순간 서씨 할머니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1년에 하루 어머니 생일도 하나 못 챙기나? 요즘 애들은 다들 그래? 정씨 할머니는 서씨 할머니를 두둔하듯 말했습니다. 그래도 먹고 살기 바쁘니 어쩌겠어.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전화 통화를 끊고 난 뒤 정씨 할머니는 조용히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며칠 뒤 정씨 할머니는 아들의 SNS에서 우연히 한 사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씨 할머니의 생일에도 바쁘다며 오지 못한다고 했던 아들이었는데. 그런데 그날 며느리와 친구들과 함께 스키장에서 찍은 사진이 SNS에 올라와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의 생일을 챙길 시간은 없었지만 여행을 갈 시간은 있었던 것이었죠. 정씨 할머니는 배신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동안 아들의 바쁘다는 말을 무조건 믿어왔던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심지어 아들은 그동안 아버지 기일조차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매년 돌아오는 기일이면 정씨 할머니는 혼자서 제상을 차렸습니다. 그날은 남편의 첫 기일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정씨 할머니는 조심스레 전화를 걸었습니다. 희승아, 오늘 아버지 기일인데 한번 와주면 안 되겠니? 그러나 아들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오늘 아내랑 처가집에 가기로 해서요. 다음번에 챙길게요.
이번엔 그냥 넘어가죠. 언제부터 아들이 이렇게 변했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어린 시절의 아들 모습을 떠올리면 그 시절 아들은 아버지를 그렇게 잘 따랐었습니다. 아빠, 다녀오셨어요.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아버지가 회식이 늦게 끝나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와도 아들은 아버지 옆에 찰싹 붙어 앉아 이야기 나누길 좋아했었죠. 남편 역시 아들을 누구보다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특히 아들의 생일만큼은 늦게라도 꼭 시간을 냈죠. 직장에서 허리가 휘도록 일하면서도 피곤한 몸을 이끌고 돌아와 아들에게 작은 케이크라도 사들고 가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희승아, 아빠가 조금 늦었지만 생일 축하한다. 그렇게 말하며 내밀던 케이크의 아들은 늘 환하게 웃었었죠. 그러나 이제 남편이 허리가 휘도록 일해 마련해준 아파트에서 편히 사는 아들은 자신의 아버지 기일조차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순간 정씨 할머니는 예전의 아들과 나눈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희승아, 주말엔 아버지 기일이니까 점심이라도 같이 먹자. 엄마, 주말엔 저도 자식들이랑 시간 좀 보내야죠. 오래 있으라고 안 할 테니 점심만 같이 하자. 엄마, 저도 이제 결혼해서 가정이 있는데 주말엔 가족들 챙겨야죠. 그리고 요즘 세상에 무슨 제사예요? 그 모습을 보며 정씨 할머니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편을 함께 기억하며 추억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이제 자신과 아들뿐인데 정작 아들은 자기 가족을 챙긴다는 이유로 이를 외면했습니다. 요즘에 무슨 제사냐는 아들의 말도 정씨 할머니의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시대가 변했다는 것, 제사가 번거로울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이해했습니다. 제사가 요즘 시대엔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죠. 하지만 가족을 챙긴다는 아들이 정작 아버지 기일조차 챙기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될까요? 결혼하면 아들은 부모가 아니라 며느리와 아이들만 가족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걸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쓰라렸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엄마, 저도 이제 가족이 있는데 제 생활도 중요하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정씨 할머니는 묻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엄마는 내 가족이 아니니? 하지만 정씨 할머니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묻는다고 해서 돌아오는 답은 핑계일게 뻔했기 때문이었죠. 남편의 기일이 되던 날, 정씨 할머니는 조용히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좋아했던 잡채와 전을 간단히 준비했습니다. 예전처럼 큰 상을 차리진 못했지만 그래도 남편이 좋아하던 음식들만은 빼놓지 않았습니다. 여보, 희승이가 못 온다네요. 그래도 나라도 이렇게 기억하고 있으니 서운해하지 마세요. 정씨 할머니는 한동안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세 사람의 모습이 더욱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정씨 할머니가 평소처럼 장을 보러 나온 어느 날이었습니다. 날씨가 좋아 정씨 할머니는 평소에 가던 곳이 아닌 옆 동네에 장을 보러 나왔었죠. 시장 골목을 돌아 나오던 그때 정씨 할머니는 익숙한 얼굴을 보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멀리서 아들이 며느리와 안사돈과 함께 길을 걷고 있었죠. 저분 안사돈 아니야? 아들이랑 며느리도 있네? 처음엔 반가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반가움도 잠시 곧 믿을 수 없는 대화가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뭘 이런 걸 다. 고맙네. 사위 잘 둔 덕분에 매년 생일날 이런 호강을 다 하네. 안사돈의 목소리였습니다.
사돈의 손에는 고급스러운 백화점 쇼핑백이 들려 있었고, 아들은 공손히 미소를 지으며 사돈 앞에서 서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장모님 당연한 일인데요. 생신 축하드려요. 저희가 이 정도도 못 해드리면 체면이 안 살죠. 가방이면 충분한데 용돈까지 주고 사위 무리하는 거 아니야. 이번엔 장모님 칠순이신데 이 정도는 해야죠. 칠순잔치도 안 하셨잖아요. 저희가 성의를 조금이라도 더 보여드려야죠. 그 말에 며느리가 활짝 웃으며 거들었습니다. 엄마, 나 결혼 잘했지? 김서방 같은 사위가 어딨어. 그러게 말이다. 같이 다니면 동네 사람들이 김서방이 우리 아들인 줄 안다니까. 순간 정씨 할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들은 정작 어머니의 생일은 며칠인지 기억조차 못하면서 처가댁 생일은 이렇게 정성껏 챙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장모님, 이따가 저희 집에서 저녁에 식사도 같이 해요. 장인어른도 오시라고 하셨죠? 그래. 너희 덕분에 오늘 하루 즐겁게 보내겠다. 아니에요. 저희가 항상 감사하죠. 정씨 할머니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발걸음 하나 떼기가 힘들었죠. 바빠서 못 온다더니 안사돈은 매년 생일날 챙겨드렸구나. 정씨 할머니는 아들이 자신의 생일날이면 했던 바쁘다는 그 말들이 변명이고 핑계인 줄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설마 아들이 자신만 안 챙겨주고 처가에선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은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정씨 할머니는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꾹 참고 자리를 피하려 했습니다. 안사돈의 생신이시니 좋은 날을 굳이 망치고 싶지는 않았죠. 하지만 그 순간 며느리가 던진 말이 결정타가 되었습니다. 남편이 자기 가족은 엄청 잘 챙긴다니까. 그 말에 정씨 할머니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천천히 돌아서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장바구니가 유독 더 무겁게 느껴졌지만, 하지만 그보다 더 무거운 것은 가슴 한켠에 내려앉은 아들에 대한 배신감이었죠. 자기 가족은 잘 챙긴다니. 정씨 할머니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들은 남편과 자신이 평생 일해 마련한 집에서 살면서도 정작 자기 부모는 가족이 아니라고 생각하나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이내 집으로 돌아온 정씨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전 남편이 남긴 아파트 등기부등본이 그 안에 있었죠. 남편은 임종 직전에도 아들을 걱정했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잘 부탁해. 그래도 집이라도 물려주고 가니 한시름 놨네. 그때 남편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결심할 때였죠. 더 이상 이렇게 살 순 없어. 정씨 할머니는 단호한 결심을 하고 아들과 며느리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전화를 받은 아들은 짜증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요? 중요한 할 말이 있어. 지금 당장 집으로 오렴. 안 오면 엄마랑 절연할 줄 알아. 처음 듣는 어머니의 단호한 목소리에 아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들 부부는 불안한 얼굴을 하곤 정씨 할머니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들이 머뭇거리며 입을 열었죠. 엄마, 무슨 일이세요? 저희 바쁜데 급한 일이에요? 그러나 정씨 할머니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는 내 엄마 생일이 언제인지 기억도 못하면서 뻔뻔하게 내가 준 집에서 잘도 사는구나. 그동안 바빠서 못 온다던 말 전부 거짓말이었지? 아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옆에서 이를 듣던 며느리의 얼굴도 창백해졌죠.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엄마, 그게 아니라
진짜 일이 많아서 그런 거였어요. 요즘 회사가 바빠서. 며느리도 옆에서 급하게 거들었습니다. 그래요, 어머님. 그리고 요즘 같은 시대에 누가 칠순을 그렇게 챙겨요? 너무 옛날식으로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정씨 할머니는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10년간의 서운함과 배신감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아이고, 처갓집 생일엔 매년 꼬박꼬박 챙기고 용돈까지 주면서 내 생일엔 바쁘다며 얼굴도 안 비췄잖니? 매년 선물에 용돈까지 참 잘하더구나. 어디 입이 있으면 말이라도 해봐라. 아들은 말문이 막혀 주저앉았고 며느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정씨 할머니는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그게 중요하니? 심지어 너는 내 아버지 기일에도 안 왔잖아. 처갓집은 그렇게 잘 모시면서 너희한테 우리는 가족도 아닌가 보구나. 아들은 황급히 변명했습니다. 엄마, 제 사정도 한 번만 이해해 주세요. 앞으로는 잘할게요. 정말로. 그러나 정씨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언제 내 사정을 안 봐준 적이 있니? 힘들면 오지 말라고 했고 선물도 필요 없다고 했다. 엄마는 다 이해해줬잖아. 근데 넌 생일에 연락 한 번 그게 그렇게 어려웠니? 정씨 할머니는 테이블 위에 등기부등본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 집 내 아버지가 평생 뼈 빠지게 일하면서 마련한 집이다. 너희가 편히 살라고 준 집인데 정작 자식돌이 하나 못하면서 뻔뻔하게 계속 살겠다고. 아들은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고 며느리 역시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나 정씨 할머니는 단호했습니다. 이 집에서 나가라. 아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엄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이제부터 잘할게요. 제발 나가라고 하지 마세요. 며느리도 이제야 사태가 파악이 되는지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갑자기 집에서 나가라고 하면 저희는 어디로 가요? 그러나 정씨 할머니는 냉정했습니다. 네 처가에 하는 반에 반만 나한테 했어도 나도 이렇게까지는 안 했을 거야. 집은 최대한 빨리 비워주렴. 아니면 법적으로 처리할 거야. 엄마, 제발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아들이 무릎을 꿇으려 했지만 정씨 할머니는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결국 아들 부부는 한 달 내로 짐을 싸서 집에서 떠나야 했죠. 한 달 후, 정씨 할머니는 베란다에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멀리 이삿짐 트럭이 보였습니다. 그 안에는 아들 부부의 짐이 실려 있었습니다. 정씨 할머니는 마음이 약해질까봐 아들이 살던 집은 금매로 팔아버렸습니다. 정말 이 가격에 파시겠어요? 네, 팔아주세요. 시세보다 조금 낮은 가격에 팔기는 했지만 정씨 할머니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좋은 경험했어. 자식도 중요하지만 나도 내 생각도 좀 하면서 살아야 했는데 이 돈으로 나도 좀 편하게 지내고 이제 자식에게 더 연연하지 말자. 한편 집에서 쫓겨난 아들 부부는 넓은 아파트에서 자가로 살다가 이제는 월세의 작은 단칸방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표정엔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후회해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정씨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느끼는 감정은 아쉬움이나 슬픔이 아닌 후련함이었습니다. 아들 부부는 넓은 집에서 살다가 갑자기 작은 단칸방 생활을 하게 되자
이를 버티지 못하고 결국 대출을 받아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무리하게 대출을 받다 보니 예전처럼 여유로운 생활을 하기는 힘들었죠. 넓은 아파트에서 부족함 없이 살던 때와는 달리 이제는 매달 빠져나가는 대출 이자와 경제 사정에 맞춰 허리띠를 졸라매야 했습니다. 여보, 이제 어떡해요? 이번 달에 이자 내고 나면 생활비도 빠듯해요. 아, 그전에는 우리 부모님이 준 집에서 사느라 돈이 안 나갔는데? 갑자기 매달 큰돈이 나가니까 가계부도 빵꾸나고. 적금도 해지해야 할 판이에요. 지금 나 이렇게는 못 살아요. 며느리의 투정이 잦아졌고 아들의 어깨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졌지만 이번 일로 시댁에는 더 이상 손을 벌릴 수 없었습니다. 대신 이번에는 처가의 도움을 받아보려 했습니다. 아들은 용기를 내어 처가집을 찾아갔습니다. 장모님, 저희가 요즘 좀 힘들어서요. 금전적으로 조금만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예전에는 우리 사위하며 살갑게 맞이해주던 처가댁이었습니다. 하지만 돈 이야기가 나오자 장모님의 태도는 180도 달라졌죠. 아니, 우린 돈 없어. 이 나이에 다 큰 딸이랑 사위 뒷바라지까지 하라는 거야? 능력이 없어서 우리 딸 고생까지 시키면서 이젠 무슨 낯으로 돈까지 달라고 해. 차갑게 내뱉는 장모님의 말에 아들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장모님, 장인어른 그래도 전까지 잘 챙겨드렸잖아요. 김서방, 이미 준 걸로 이제 와서 생색이야. 암튼 우리도 넉넉지 않으니 시댁에 잘 말씀드려봐. 처가댁에서조차 매섭게 내쳐지는 순간 아들은 그제서야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모든 걸 당연하게 생각했던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웠습니다. 어머니의 생일도 아버지의 기일도 챙기지 않았던 것은 물론 심지어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자식이 바쁘면 그럴 수도 있고 부모님은 다 이해해 주실 거라 생각했죠. 이제야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알 것 같아.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는 아들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한편 정씨 할머니는 더 이상 아들에게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아팠지만 이제는 담담하게 받아들였죠. 자신을 외면했던 아들을 원망하지도 않았고 그를 되돌리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평온하게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씨 할머니의 생일이 가까워지자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전날 밤 긴 장문의 문자가 도착했죠. 엄마, 정말 죄송해요. 너무 늦었지만 이제 엄마가 왜 서운하셨지 알 것 같아요. 그동안 제가 나쁜 자식이었어요. 이제라도 늦지 않게 잘할게요. 생신 축하드려요. 그리고 함께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정성스럽게 포장된 선물 상자였죠. 하지만 정씨 할머니는 그 선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받지 않았다기보다 그냥 열어보지 않았죠.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무언가를 기대하거나 바라지 않는 것이 이제는 더 편안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남편의 기일이 다가왔습니다. 정씨 할머니는 예전처럼 조용히 기일 준비를 했습니다. 햇살 좋은 아침, 시장에 가서 남편이 좋아하던 음식 재료 하나하나 고르고 있을 때였죠. 그런데 집에 돌아와 제사 준비를 하려는 순간 문 앞에서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그곳에는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엄마, 같이 준비할게요. 순간 정씨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용히 문을 열어주었죠. 때로는 침묵이 가장 큰 용서가 될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어색한 표정으로 들어와 제사상 준비를 도왔습니다. 나무를 다듬고 전을 붙이면서도 말이 없었죠. 그러나 정씨 할머니는 그 침묵 속에서 무언가 달라졌음을 느꼈습니다. 아들의 손놀림에서 진심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제사상을 다 차린 후 아들은 남편의 사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사진을 바라보다가 결국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제야 아들은 진심을 털어놓았습니다. 이 핑계, 저 핑계대며 부모님을 챙기지 못한 걸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아내와 장모님 등살에 처가 눈치만 보고 정작 진짜 중요하고 챙겨야 하는 것은 잊고 산 것 같아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눈물을 흘리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정씨 할머니는 조용히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래.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다. 그 후로 아들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과 달리 어머니의 생일을 잊지 않았고 아버지의 기일에는 사정이 생겨도 늦게라도 찾아와 기일을 기렸죠. 하지만 정씨 할머니는 더 이상 아들에게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강요도 기대도 원망도 없는 담담한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내려놓고 편안히 살아야겠다. 그녀는 그렇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어느새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노을빛이 창가에 걸린 남편의 사진을 붉게 물들였죠. 정씨 할머니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여보, 이제 나도 신경 끄고 살려고 해요. 우리 편하게 살아요. 어느새 마음속 깊이 자리했던 무거운 짐이 조금은 가벼워진 듯했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